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동향들과요. 또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정보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블로터의 김가영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의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주 주요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가상자산 버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5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는 105조 107억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245억 원에서 2024년 105조 107억 원 규모로 4년간 11.4배 성장했습니다. 가상자산 붐이 일었던 2021년 말 41조 9,272억 원에 비해서도 2.5배 성장한 규모입니다. 국내 5대 거래소 간 중복해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투자자는 총 966만 7천 명에 달해 천만 투자자 시대를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182만 명, 30대가 280만 명, 40대가 267만 명, 50대는 175만 명,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3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중 30대가 29%, 40대가 28%를 차지하며 두 연령대에서 가장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계좌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1,0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이 숫자는 한국이 디지털 금융혁명의 주인공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가상자산 비축자산화, STO 법제화, 현물 ETF 도입,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법인과 외국인 참여 확대, 조세체계 준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커들이 가상자산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재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가상자산을 사법당국이 추적할 수 없도록 세탁하는 데 필요한 믹싱 서비스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조직 라자러스 그룹 등 범죄 집단에 제공한 혐의로 제재됐습니다. 그러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은 법원에 제재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작년 11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무부는 이번 제재 해제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 정권이 가상자산의 탈취와 확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국가 후원 해킹과 자금 세탁 캠페인에 대해서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생태계의 남용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러한 능력을 폭로하고 방해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을 활용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2025 가상자산 서밋의 화상연설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두고 경제성장의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여러분과 같은 개척자들이 우리 은행과 지불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개인정보, 안전, 안보, 부를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친가상자산 후보를 표방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오랫동안 가상자산은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기를 원한다며 미국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비트코인 초강대국이자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올해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4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기요사키는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기요사키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요사키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소외됐을 때 느끼는 두려움을 뜻하는 포모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만 실수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폼이 될 것이라며 실수가 두려워서 비트코인 같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요사키는 또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후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의 영역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자 아빠로 알려진 기요사키는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 강세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 현재는 고점 대비 20%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회사로 알려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6,911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8K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5억 8,410만 달러, 한화로 8,500억 원 상당에 해당합니다.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현재 총 50만 6,13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440억 달러, 한화로 약 64조 원에 해당합니다. 개당 평균은 6만 6,608달러이며 비트코인 총 2,100만 개의 공급량의 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1일 스트래티지가 우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우선주는 주당 85달러에 판매됐으며 10%의 배당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3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원화 입출금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부터 빗썸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NH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해왔던 이용자들은 원화 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 등이 제한되며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한 이용자만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원화 입출금, 원화마켓 거래, 일부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유럽에서도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ETF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은 미국 내 비트코인 ETF인 iShares 비트코인 ETF를 독일 제트라와 프랑스의 유로넥스트 파리,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트라와 프랑스 유로넥스트 시장에서는 IBIT 티커로, 암스테르담 시장에서는 BTCN으로 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이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 베이시스 포인트의 운용 보수를 면제하며 올해 연말까지 ETF 비용을 0.15%까지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이 펀드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실제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이 미국 시장에서 운영 중인 비트코인 ETF는 480억 달러, 한화로 70조 4,700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1월 출시되자마자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빠르게 모으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성공적인 ETF 출시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 상장하는 이 ETF는 북미 외 지역에 진출한 첫 사례로 북미 시장의 성공을 재현한다는 것이 블랙록의 목표입니다. 블랙록의 유럽 내 비트코인 ETF 출시는 수요 확대 기반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이 관여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약속한 가운데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월드 리버티는 미 달러화에 고정되는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또 USD1이 미국 단기 국채, 미 달러 예금과 기타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USD1은 조만간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잭 위트코프 월드 리버티 공동 창업자는 우리는 자주적인 투자자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전략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국경 간 거래를 통합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당 달러 등 특정 화폐의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됐습니다. USD1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은 지난 1년 동안 46% 이상 성장했고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스테이블 코인 출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왔고
취임 이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에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금 요건 및 소비자 보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17개사의 앱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요청으로 구글 코리아가 25일부터 쿠코인, MEXC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17개 국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앱을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앱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사용자는 앱을 업데이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IU는 국외 미신고 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기자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SEC가 크립토닷컴에 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SEC가 크립토닷컴에 대한 조사를 공식 종료했다고 크립토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릿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EC는 크립토닷컴에 웰스 노티스를 발송한 바 있는데요. 크립토닷컴은 해당 조치가 규제 권한의 남용이다라고 하면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크리스 마샬레 크립토닷컴 공동 설립자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을 가진 뒤에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SEC가 크라켄 컨센서스 컴벌랜드에 대한 소식을 취하하겠다라고도 발표했는데요. 앞서서 SEC는 크라켄을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컴벌랜드와 컨센시스를 미등록 증권 딜러 혐의로 기소했지만 최근에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외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 취하 관련한 내용을 한번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요. SEC의 최근 행보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계속되는 소송을 진행해왔던 걸 취하하거나 중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XRP에 관한 소송 역시도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대로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SEC의 이런 행보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지 여부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이 토큰 세일 주력을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공공투자은행인 비피프랑스가 암호화폐 스타트업 토큰 세일에 주력하는 2,500만 유로, 약 395억 원 규모의 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아닌 토큰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에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프랑스 소재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 디파이, 토큰화, 스테이킹, 인공지능 분야를 다루는 곳에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비피프랑스는 설명했습니다. 해당 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총 1억 5천만 유로 이상을 투자했고요. 비피프랑스는 부사장 아나우드 코드는 미국이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그 속도를 고려했을 때 서둘러 토큰 투자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정책에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미국의 상원 의원이 SEC 위원장 지명자에게 과거 거의 모든 결정이 오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반대파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인 폴 애킨스 청문회에 참석해서 그는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에 앞서 거의 모든 결정을 오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은 SEC 위원 재임 당시 폴 애킨스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앞서서 리먼 브라더스와 베어 스탠스 등 대형 투자은행의 통제를 완화하는 데 투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재정적인 이해상충은 숨막힐 정도로 강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서 폴 애킨스는 6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어 엘리자베스 워렌은 서한을 통해서 그가 FTX와 암호화폐 고액 자산가와 깊이 관여된 것과 관해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폴 애킨스를 SEC의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청문회가 진행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가 취임할 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문회에서 폴 애킨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온 속보로는 폴 애킨스의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넘어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폴 애킨스가 SEC 위원장으로 다시금 재직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SEC 행보에 관해서도 크립토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플랜 B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부동산 대비해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비트코인 마켓 분석가인 플랜 B가 금과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심각하게 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조 달러인 반면 금은 20조 달러다. 비트코인의 희소성의 비율은 120년인 반면 금은 60년이라고 X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요, 스톡 투 팔로워 차트입니다.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톡 투 팔로우 차트는 비교적 금과 같은 자산에 대입을 하는데 이 차트를 비트코인에 대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난 강세장 때 플랜 B는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예측했었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했고 많은 투자자들은 플랜 B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세장에 플랜 B가 10만 달러 도달을 정확히 마친 이후에 투자자분들은 또 플랜 B에 관한 다양한 인식들을 현재 내보내고 있는데요. 플랜 B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해 보면서 객관적으로 시장 방향성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견해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금값이 또다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부터였습니다.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전일보다 무려 0.27% 상승한 온스당 3,06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의 수치이고요. 이로써 올 들어 김값은 17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금값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면서 전망치를 3,500달러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차트는 2025년도,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금 가격을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그 상승이 가파르진 않지만 계속되는 우상향과 함께 금 가격이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차트입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글로벌 악재들이 시장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안전자산에 관한 수요가 몰린다면 금값 역시도 또 다른 최고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비트코인은 한때 금과의 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보는 시선도 시장에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은요, 상관관계 개수를 보면은 오히려 뉴욕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더 긴밀하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값과 또 비트코인의 가격, 과연 어떤 상관관계를 지닐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법무부 하마스 자금 세탁에 사용된 2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사용된 가상자산 20만 달러 이상을 압수했다고 밝혔고요.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DOJ가 압수한 가상자산은 총 20만 1,400달러 규모로 하마스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금용 가상자산 지갑에서 추적됐습니다. 해당 지갑은 2024년 10월 2일 150만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자금 세탁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고요. 자금 세탁은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와 장외 중개인, 의심스러운 자금 조달자들을 활용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DOJ가 압수한 자산은 최소 17개의 지갑에서 분산 보관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개의 XRP ETF가 신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가격 20달러에 관한 전망치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XRP 같은 경우에는 SEC가 소송을 철회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낙관론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XRP에 관한 ETF를 신청했던 그런 인원들, 그리고 그런 운용사들이 더욱더 많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용사들이 XRP에 관한 ETF를 신청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운용사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운용사일 겁니다.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또 XRP ETF에 관한 신청을 이어오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상반기 통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는 한 가지의 의문점이 남아 있었죠. 바로 블랙록이 이 ETF 신청에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브래드 얄링하우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가 이 블랙록이 XRP에 관한 ETF를 신청하는데 뛰어들었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긴밀하고 또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의 뉘앙스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제로 블랙록이 XRP에 관한 ETF에 뛰어들고 또 그 이후에 블랙록이 뛰어듦으로써 XRP에 관한 승인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만큼 XRP에 관한 ETF 신청에 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정말로 XRP가 ETF 신청이 되고 나서 XRP 가격이 $20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XRP 같은 경우에는 또 ETF가 현물로 출시된다라는 것 자체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실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불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그런 알트코인 중에 하나로 꼽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XRP 가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전망치들을 살펴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XRP에 관한 전망치들을 살펴보자면은 최대는 $10, 그리고 많게는 $1,000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도 시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신청한 운용사들을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암호화폐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기관들이 신청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XRP가 추가적으로 ETF 신청에 관한 운용사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 부분 역시도 시장에 호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XRP 가격을 살펴보자면 SEC가 XRP에 관한 소송을 철회하고 부과했었던 벌금 역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간 XRP는 많은 호재 뉴스들을 반영하면서 이 가격 자체가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서요. 보수적으로 XRP를 지켜보는 시장의 분석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XRP를 넘어서 알트코인 ETF에 관한 신청은 계속 들려오는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번 상반기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로 출시가 되게 된다면 그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가 되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한 불장 역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XRP의 ETF 승인 여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많은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여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시장의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에 관한 ETF 신청에 관해서도 언급을 드리자면요.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그리고 도지코인, 라이트코인과 앱토스코인까지 지금 많은 운용사들이 ETF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ETF 신청이 다시금 승인이 될지 여부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계속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코인 뉴스룸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